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송영진 방송의 시사 저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문재인 정부 시절 정말 충격적인 국정원의 이 성추행 사건을 저지른 이 문재인 집단 그리고 박지원, 서원 등을 정말 이거 발칸포로 저격합니다. 중앙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인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여직원이 국정원 단장이 이 여직원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면이었었는데 해임으로 징계를 낮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해 이초 국가정보원 2021년이겠죠. 2021년 국가정보원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이 국정원 실세 간부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이 불상사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국정원의 실세였습니다. 국정원 요원들 사이에 입소문이 엄연한 이 현실이 된 건 이 극적인 순간을 맞이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이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이 내부 감찰 착수가 이 동력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감찰 결과를 토대로 이 국정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가해자를 파면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에서 해임으로 감경 처분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안희정 전 충남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시장, 또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삼선 의원으로 이어진 진보 진영 인사들의 이중적인 행태를 같이 고발합니다. 이 저급한 성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의 민낯이 드러난 이 국정원판 이 성비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국정원 조직의 폐쇄적인 문화와 피해자의 자기 보호 기제가 작용을 해서 세상 밖으로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국정원 간부 이 성추행 징계 사건의 전말과 이러한 문제점들을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 본방 시작 전에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 우측 하단에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구독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국정원 간부 성추행 사유의 이 첫 파면 사례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 막바지인 2021년 6월 국정원안이 요동친, 아까 그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국정원 내 요직 중에 하나인 차장 직속단장 2급입니다. SC가 1년여 전 인사처장 3급입니다. 이 양반이 3급 인사처장 성비위를 저지른 사람이 이 부서 여직원 6급을 성추행한 이 비위가 인정이 돼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파면은 공무원에 대한 최고 수위의 중징계입니다. 최근 만난 이 국정원 직원의 귀뜸 내용은 충격적이라는 내용을 지금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 국정원 2급 간부가 성추행으로 파면이라니. 1961년 중앙정보부 이 국정원의 전신이죠. 이 창설 이래 초유의 일일 텐데 슬그머니 묻혔다니, 이게 의문의 꼬리를 물었다고 합니다. 이 해당 고위 간부의 이력도 충격적입니다. 서훈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신임을 두루 받던 아주 측근이었다고 합니다. 그 취재에 따르면 이 SC는 문정부 초기에 서훈 국정원장 부임 2017년 6월이죠. 서훈 국정원장 부임 직후부터 요직인 인사과장, 인사처장 이 상급을 잇따라 맡았다고 합니다. SC는 서훈 전 원장이 대북전략과장 시절 소속과의 막내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인연이 같이 근무한 이러한 것이 인연이 되었다고 하는데, 2017년 9월 보수 정권 시절에 잘 나가던 2급에서 4급 간부 60여 명의 보직을 이 사람이, 서훈이가 임명한 이 사람이 다 잘라냈습니다.
이 박타라는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S씨입니다. 그들은 이 국가정보원 대학원에 교육 보내줬고 지방으로 자천되었습니다. S씨는 이듬해 이거 잘했다고 또 처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정규 기술을 5기 이상 뛰어넘는 파격적인 인사였다고 합니다. 정규 기술을 완전히 무시하고 5기 이상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박지원 원장 부임 2020년 7월 말 직후에는 또 단장으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서훈이하고 얼마나 찡구짱구하고 짜고 쳤으면은 이게 부임하자마자 이 단장으로 승진시켜줍니까? 완전히 이게 썩었습니다. 박지원이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무리 이게 씹으려봐야 결국은 이 국정원을 자기네들 조직으로 만들어버렸던 거죠. 국정원이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공간이 되어버렸죠. 자, S씨는 어쨌거나 이 서 전 원장의 라인이고 노모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감사관실 인맥 중 핵심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이 노 전 실장이 대북공작국장, 그러니까 2018년 5월부터 2020년 7월일 때 이 대북 업무를 잘 모르는 이 감사관실 직원들을 대북공작국, 방첩국, 해외공작국 등의 인기 부서로 배치하는 인사에도 다 관여했습니다. 이야, 정말 나쁜 놈들이네요. 그 노 전 실장 역시 문정부 출범 후 1년 만에 산급에서 1급으로 고속 승진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참 더 기가 막힙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고향 친구 전남 장흥, 참 군 인사부터 이 임종석이가 개입 안 한 게 없네요. 정말로. 이게 나랍니까 여러분? 장흥이라는 점이 작용했다라는, 이 고향 친구 전남 장흥이라는 점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국정원 내에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승승장구하던 S씨가 파면 중징계까지 받은 사유가 뭘까요? 지난해 4월, 5월에 진행됐던 이 감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2020년 6월 말 같은 부서 여직원을 일요일에 집무실로 불러내서 성추행을 했습니다. 야, 이 국정원에서 얼마나 잘 나가면은 이러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며칠 뒤에 서울 근교로 데려가서 또 차 안에서 성추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집무실에서 이렇게 성추행을 저지를 수가 있나요? 자, 문재인이가 망가뜨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검찰 과정에서 S씨가 단장 승진 이후에도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성추행 발생과 여직원의 이 감찰 신고 사이에는 이게 9개월에서 10개월의 시차가 납니다. 이 검찰 조사 끝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S씨에게 어쨌건 간에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이 S씨는 이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 뭐 서로 감정적인 것이 뭐 어떤 교류감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다. 이게 지속적인 게 아니었다면서 중요한 보직에 있던 공직자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에 감수하고 책임을 졌다고 말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러한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당시에 정치적인 이유로 불만이 있던 분들이 저를 겨냥해 그 일을 언론에 얘기한 것으로 안다. 과거 선례에 비춰볼 때 그 정도까지 세게 나올 줄은 솔직히 몰랐다. 국정원 내에서 성추행 파면 결정 징계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당혹스러운 건 말이죠. 그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부서 5급
남자 직원도 피해 여직원을 상대로 성비위를 또 저질렀습니다. 자, 직위 해제 후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점인데요. S씨는 파면이 가했다는 입장이지만 그는 피해 여직원 인사를 좌우할 수 있는 직속 상사였습니다. 이게 대학 교수와 제자 간의 사이도 뭐 유사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아셨을 겁니다.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조직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저지른 성범죄나 이 성비위를 우리가 권력형 성범죄라고 부릅니다. 이 성범죄 처벌에 관한 이 법률 10조에는 업무상 그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따르면 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합니다. 이게 처벌 수위는 이게 갈수록 지금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원래 이제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할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징계로 끝낸 것 자체가 이게 봐주기라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이 국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유독 성비위 사건이 많았다고 합니다.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열거한 박원순이니 안희정이니 오거돈이니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게 무슨 성추행당도 아니고 말이죠. 이제 국정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발생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사회 곳곳이 그런 거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권력을 점하고 180서복을 점하고 국민들을 성의 놀이개로 삼은 거 아닙니까 이거? 이 국정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징계만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뒷 배경을 의심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비위 사건이 많았을까요? 솔직히 전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혹시 보수 우파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그런 놈들만 승진시켜가지고 성추행한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기네들 세상.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저는 우파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아니면 뭐 다른 설명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말이죠. 2개월간 문가에다가 감찰 착수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여직원이 고발을 했는데 이걸 2개월 동안 뭉개입니까? 박지원이가 대답해야 되고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다 대답을 해야 됩니다. 서원이도 마찬가지고. 이거 중징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국정원 감찰 조사 파면 징계 과정도 정말 이게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국정원 직원에 의하면은. 이 직장 상사에 의한 이 성추행 피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 사건 배당 자체가 뭉개다가 뻔하죠. 이게 늦춰졌다는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거 다시 수사해야 됩니다. 검찰에서. 자, 그 사이에 여러분도 더 놀랄만한 건 그 사이에 국장과 차장급 윗선 동료들의 이 피해 여성에 의한 회유와 설득이 있었다는 게 국정원 관계자들의 똑같은 전언입니다. 성추행 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감찰에 착수해야 되지만은 이 감찰실에 사건을 배당하는 이 부서가 이 실제 조사하는 부서 등 이 3개처가 있었는데 배당이 2달 가까이 늦춰졌답니다. 2달이나 늦춰졌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꼭 처벌해야 되겠냐는 설득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형사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이 진술을 받아 내부 감찰 및 자체 징계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회의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돈은 얼마나 줬을까요? 이거 다시 검찰이 수사 다시 해야 됩니다.
여기에 관여된 박지원이라든가 서원 모조리 다 구속시켜야 됩니다. 다 이 사람들 양아치고 쓰레기입니다. 그런 사람들 방송에 출연시켜서 인터뷰하는 이 좌파 방송들, 김어준의 뉴스공장, CBS, 김현정 뉴스, 저는 다 똑같다고 봅니다. 공범자들이라고 봐요. 어떻게 그런 철면 피디를 매일 방송에 나와서 떠들게 합니까? 지금 뭐 선전선동합니까? 보수 망하라고? 외부에 알려지면 국정원 이미지에 상처가 되니까 상처가 날 것을 우려해 단도리를 했다는 거죠. 당시는 박지원 국정원장 때였고, 자, 분명히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박지원 국정원장 때였고, S씨를 양아들처럼 아낀다는 서훈 전 국정원장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짝짝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이 사람들이 갖은 압박으로 이 사람을 회유를 해서 형사처벌하지는 않는다. 자, 요걸 받아내가지고 파면을 했으나 또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해임으로 결정해서 완전히 이 사람이 퇴직금까지 싹 다 갖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통해서 파악한 결과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더 깜짝 놀랄 겁니다. 이 피해 여성 설득에 나섰던 국정원 직원들은 이후 승진하거나 좋은 자리로 다 이동했다고 합니다. 사건 배당을 늦춘 부서장은 단장으로 승진했고요. 인사처의 여직원 한 명은 감찰실 4급으로 자리를 이동했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 단풍처럼 활짝 피었다는 자리, 단풍직이라는 게 있대요. 다 여기에 보임이 된 겁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정말 놀랍네요. 에? 이거는 이뤄냈고 이놈들이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는 게 저는 원통합니다. 진짜 원통해. 이러한 얘기 들어보니까 에? 또 다른 여직원 한 명은 해외 공간에 파견 근무 중이래요. 완전히 단풍직으로 다 이동시켰어요. 그 설득에 나섰던 사람들을. 그리고 이제 피해 여성은 해외 학위 연수 대상자로 확정이 돼서 최근 출국을 했다고 하는데, 자, 현직 국정원 직원은 여러 명의 그 국정원 직원들이 피해자를 설득하고 이후 좋은 자리로 전부 이동했다면서 일종의 이거는 부패 스캔들이거든요. 당시에 그 검찰실 라인 이 설득 가담자와 이 승진자들을 전부 조사해서 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내에서. 여러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만들어서 인적 청산을 한다고 열을 올리고 사람들 다 좌천시키고 그랬을 때 그 키를 쥐고 있던 처장은 딴짓만 하고 자빠지고 있었던 거죠. 여직원 불러가지고 사무실에서 성추행이나 하고 말이죠. 자,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신기한 일이 하나 있답니다. 국정원에서도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 북한이 요구하는 게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국정원 해체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국정원 해체 요구가 쏙 들어갔어요. 완전 쏙 들어갔어요. 이제 또 하겠죠. 우파 정부가 들어오면 국정원 해체를 요구합니다. 또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이미 국정원에 대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좌파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국정원이 해체되었다고 보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게 국정원, 이 교체기마다 되풀이되는 학살인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정원이 그래야 저는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에 우측 하단에 붉은색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